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12.3 계엄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현재 심리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현재 심리 절차의 쟁점은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성의 문제, 그 다음에 신속성의 문제, 그 다음에 공정성의 문제. 그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당성의 문제는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심리정족수 7인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7인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23조 규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재판 내지는 심리가 정당하냐 또는 이 결정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죠. 근데 이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가처분 조치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6인으로도 심리는 가능하게 돼 있죠, 지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진숙 그 피소추인의 헌법 소원, 권리 구제를 위한 헌법 소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경우에도 적용하는 걸로 헌법재판소가 합의해서 발표는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진숙 피소추인이 이 헌법 소원을 취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가처분 결정도 원인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심도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드는 생각은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저희가 일반 법원에서 하는 가처분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은 가처분 대상이 법률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런 네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다른 법률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적용이 있습니다. 되는데 예, 근데 이제 헌법 소원이 그 취하가 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뭐 가처분의 효력도 상실하겠지만은 그 헌법재판소는 특이하게 그 심판의 이익에 관해서 소의 취하나 아니면 뭐 임명 기한 그 기한이 도과되더라도 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판단에 나아가는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그래서 이 문제에 사건은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치적 공세나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네. 거기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게 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상되는 게 윤석열 피소추인이 이 7인 심리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게 피소추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그래서 이거 헌법 소원을 또 제기할 가능성도 있죠. 네. 이거 7인으로 해달라. 7인이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가 있다. 왜? 이 3개 기관에서 이제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공정한 재판이 된다. 정당한 재판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6인밖에 없으니까 부정당하다, 부당하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스터디를 좀 해보셨나요? 연구한 바는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결국 쟁점은 가처분에서의 쟁점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임명권 관련해서 현재 재판관을 임명 가능하냐?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번 그 쟁점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게 과연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논쟁이 지금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거리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이 없어진 거니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게 안정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 권한 행사로 해야 된다고 보고 사고로 직무정지가 됐을 경우 지금 상태죠. 직무정지가 되면 언제 복귀할 수도 있으니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대 결정은 권한대행이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된다. 그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이론에 대해서 또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 사실 헌법 자체 내에서는 권리와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설로서 그렇게 주장이 되는데 결국은 개별 사안에 대한 어떤 권한대행의 범위 내냐 아니냐는 헌법적 해명이 차차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만 관련해서는 권리의 경우에는 60일 안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이라는 타임테이블이 나오는데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 맞지 않나 오케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네. 해석이니까 후보자님의 판단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임명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방기하는 거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탄핵 사유인지까지는 모르겠고 그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뭐 거부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에 이르는 나는 뭐 그런 확신까지는 없는 건가요? 탄핵 사유는 뭐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1분만 좀 부탁합니다. 예. 이게 입법 미비라고 봅니다. 특히 그 재판관 임명 관련돼서 재판관이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임명 안 되는 공백 상태. 여기에 대한 입법 미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판관이 공백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아직 임명 안 됐어요. 그럼 후임 임명할 때까지 계속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근데 우리 법에 한 번 연임하게 돼 12년 이상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임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법안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 취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그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